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표면 아래 7마일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깊고 어둡고 압도적으로 극한인 곳이라 한때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한 생명체가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는 마리아나 해구로 약 11km 내려갔습니다. 바다 표면 아래 거의 7마일 깊이에서는 햇빛이 해저에 전혀 닿지 않고 온도는 거의 빙점에 머물며 압력은 인간의 몸을 순식간에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마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과 단절된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심해 탐사대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으로 고화질 카메라를 내려보냈을 때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의 가정을 뒤흔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암흑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었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거의 36,000피트에서 움직이고 먹이를 먹고 반응하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준에 따르면 이 생물들 중 일부는 그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2019년 빅터 베스코보는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정에 들어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불가능한 장소로 향하는 통제된 하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빛이 희미해집니다. 몇 분 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선체 밖에는 햇빛도 지평선도 형체도 없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검은 물뿐입니다. 내부에서는 한 인간이 기계의 낮은 소리와 함께 홀로 앉아 거의 4시간 동안 하강합니다. 1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높아집니다. 바닥에 이르면 압력은 제곱인치당 16,000파운드를 넘습니다. 잠수정이 아주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결과는 즉각적인 파괴입니다. 바깥의 물은 거의 얼어붙을 듯 차갑습니다. 안에서 베스코보는 인간이 결코 살아남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5,853피트에서 잠수정은 해저에 닿습니다. 이것은 기록 그 이상입니다. 인류가 지구의 마지막 한계 중 하나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 아래에는 소리도 빛도 없으며 생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영상이 왜 중요했는지 이해하려면 마리아나 해구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저에 난 균열이 아닙니다. 태평양판이 마리아나판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서빗대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그 움직임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깊이를 깎아냈습니다. 그 아래의 압력은 우리가 해수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1000배 이상 큽니다. 햇빛은 약 3,300피트 이후 사라지고 챌린저 딥은 그보다 거의 10배 더 깊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세계에는 햇빛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든 감든 어둠은 똑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없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일반적인 먹이사슬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먹이는 대개 위에서 떨어져 옵니다. 죽은 생물, 유기물 먼지, 그리고 수마일의 물기둥을 가라앉는 아주 작은 입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것이 곧 그런 깊이에서의 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초기의 심해 표본 채취에서는 종종 진흙과 퇴적물만 올라왔습니다. 복잡한 생명체의 증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해는 죽음의 지대, 차갑고 조용하며 텅 빈 세계로 상상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호가 돈 월시와 자크 피카르를 태우고 챌린저 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닥 근처에서 작은 생명체들을 보았다고 보고했지만 시야가 좋지 않았고 카메라는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관찰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았습니다. 1977년 과학자들은 열수 분출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뜨겁고 광물이 풍부한 물이 해저에서 수중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주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햇빛 없이도 번성하는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였습니다. 그 발견은 생물이 빛 대신 화학물질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합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태양에 의존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생태계는 약 2만에서 2만 5천 피트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초심해대 안쪽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스코보의 임무는 모든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챌린저 딥이었습니다. 이번에 달랐던 것은 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기계에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전체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정 DSV 리미팅 팩터였습니다. 그 카메라 시스템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호한 보고와 흐릿한 순간 포착 대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세부를 담아낼 수 있는 고화질 4K 영상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잠수정은 33,000피트를 넘는 깊이로 여러 차례 잠수했고 한 번에 몇 시간씩 기록했습니다. 곧 인간이 이전에 명확히 본 적 없던 세계에서 촬영된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깊이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드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해저에 몇몇 작은 생물들이 흩어져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나타난 생물들은 단각류, 작은 새우처럼 생긴 동물들이었습니다. 미끼가 떨어지자마자 그것들은 엄청난 수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아래에서 그것들은 움직이는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해저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부드러운 몸의 생물들이 진흙 위를 차분히 기어다니며 이 극한의 세계가 평범한 곳이라도 되는 듯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움직이고, 먹이를 먹고, 반응하며 기능하는 환경의 일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생명은 다양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매달린 하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생물들이 같은 어두운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각류들조차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가늘었고 어떤 것은 더 육중했습니다. 어떤 것은 물속을 빠르게 움직였고 또 어떤 것은 해저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해삼들도 서로 다르게 행동했으며 각각이 자신만의 역할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부드럽고 살짝 투명한 젤리 같은 유령처럼 보이는 물고기 스네일피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압력과 어둠이 당연한 환경인 것처럼 극한의 깊이에서 매끄럽게 헤엄쳤습니다. 그 곁에는 갯지렁이류, 등각류,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는 명확히 기록된 적 없던 다른 생물들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소동물들은 죽은 물질을 먹었습니다. 여과섭식동물들은 물에서 영양분을 걸러냈습니다. 포식자들은 더 작은 생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먹이 그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깊은 해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움직임이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생물들은 거의 반쯤 잠든 것처럼 간신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단각류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면 그것들은 무리를 지어 달려들며 공격적으로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약한 생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활발한 청소 섭식처럼 보였습니다. 스네일피쉬 역시 느릿느릿한 것이 아니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행동은 그것들의 몸이 압력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에 적응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더 기묘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물들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해구의 단각류는 6에서 8인치에 이르렀고 이는 얕은 바다에 사는 많은 친척들보다 몇 배나 큰 크기였습니다. 스네일피쉬는 약 8에서 10인치 정도였고 발달한 몸과 지느러미 그리고 제어된 움직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빛이 닿는 곳에 들어온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빗줄기 너머에서는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해저의 진흙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마치 더 큰 무언가가 근처를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장면에서는 이상한 그림자가 가시범위의 가장자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단각류나 물고기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음파 탐지 기록에서도 알려진 종과 일치하지 않는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그런 신호는 기계 오류나 지질학적 교란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깊이에도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질문은 더 이상 쉽게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생물은 에너지를 더 오래 저장하고 먹이 없이도 더 오래 버티며 더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인치나 10인치짜리 생물들이 챌린저 딥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일까요? 1피트일까요? 2피트일까요? 아니면 더 클까요?
그 답은 압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쉽게 압축되지 않습니다. 몸 안팎의 압력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것들은 압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압력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서 생존은 더 복잡합니다. 단백질은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포막은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효소는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해 생물들은 적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들의 단백질은 압력 아래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포막에는 유연성을 유지해주는 특별한 지질이 들어 있습니다. 효소는 차갑고 고압인 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어떻게 충분한 먹이를 얻는 걸까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 답이 마린 스노우라고 믿었습니다. 표면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죽은 생물, 유기물 입자, 그리고 잔해들입니다. 심해 생물들은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물질의 비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해구까지 도달하는 양은 그렇게 활발한 생태계를 지탱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박테리아가 화학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 합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해구 곳곳에서 열수 분출공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숨겨진 에너지원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출공, 화학 반응 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해 생태계가 영양분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해서 거의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때 죽음의 지대라고 불렸던 이곳은 사실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태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베스코보의 카메라는 살아있는 생물들만 포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쓰레기, 즉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와 사탕 포장지도 발견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단강류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표의 오염이 인간과 직접 접촉할 일이 없는 세계에 사는 생물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 알려진 유해산업 화학물질도 심해 생물 조직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바다의 약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본 곳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초심 해대만 해도 거의 4만 5천 제곱마일에 달하며 이는 대략 펜실베이니아주 크기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중 아주 작은 일부만 탐사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생명의 한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의 이런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다른 극한의 세계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생태계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훼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진실은 그 아래에 기묘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미스터리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